원래 그 신의 경지라는 거보다는 그 시인이 저에 대해서 시를 몇 편을 쓰셨는데 거기에 시 제목이 이제 신의 손이다. 왜 그러냐면 천자문을 120서체로 쓴 걸 보고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는 경지가 아니냐 해가지고 그 신의 손이라는 걸로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쭉 천자문을 보고 나서는 많이 놀래고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개념치 않고 그거는 하나의 내 작품 세계를 그렇게 평을 따름이지 저는 저 세계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작품을 하든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은 상태에서 소위 저는 이제 무념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작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선의 경지다. 그 선의 경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로 그냥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경지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천자문을 한 10여 년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9월 달에 크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다음엔 무슨 공부를 할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다가 천자문을 왜 5채 쓴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한 10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채 천자문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2004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쓰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5채를 다 썼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발표해왔던 서체로도 천자문을 쓰면 정말 큰 공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발표했던 몇십 가지 서체로 쭉 천자문을 썼죠.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창신의 기쁨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0가지까지 쓴 거죠. 또 이 서체를 천자문을 통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세계로 또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작품이다. 그래서 천자문을 쓰는 것도 하나의 창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천자문 자체가 법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고를 통해서 창신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현재 아니냐. 그래서 참 글씨를 이 천자문 쓰기를 참 잘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요거는 고구려 광계 토대왕의 그 비문, 그 필체로 쓴 천자문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계 토대왕이라고 해가지고 고유 우리나라 서체입니다. 언론 보기에는 예서 같지만은 여기에는 전서 맛도 들어가 있고 해서 기운도 있습니다. 이 광계 토대왕 비를 보면은 한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습니다만 2천자가 안 되는데 이거는 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자문에 나오는 광계 토대왕비의 글자 수는 불과 몇십 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계 토대왕비 필체로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다른 모든 서체도 그렇지만은 천자문 하나 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서체는 그 문자의 최초로 형성됐던 각골 문자, 은어 문자라고 해요. 은나라 때, 상나라 때 그때 쓰던 문자인데 이것이 보통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출현했던 서체거든요. 그래서 이 서체는 그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요즘 같으면 그 황제가 기거하는 그 한국 같으면 이제 청와대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점을 보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는 어떤 전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나라에 큰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거북이 그 등껍질이나 또는 우걸, 그 소 같은데 거기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불을 지펴 가지고 갈라지는 걸 보고, 아, 전쟁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기운은 어떻겠다, 이걸 맞춰주는 것이 각골문자인데, 그 각골문자 피를 쓴 겁니다. 네, 이 방은 조금 전에 그 보신 천자문 방에서 그 10년의 세월 동안 수련했던 그 과정을 벗어나서 내가 작품 세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천자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기본 소양은 겪었다고 보고, 또 닦았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내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자짜리 작품부터 두 자짜리 작품까지, 또는 또 미래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까지 짚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위 그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자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자전에 없는 글자들이 주로 이제 작품화된 거죠. 그것이 120서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생각했던 작품 글자들이, 글씨 글꼴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온 작품 세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간 보는 서에서 앞으로는 이제 읽는 서에서 이제 앞으로는 보는 서예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예 한자 문화권뿐만 아니고, 또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예술 세계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작품들이 바로 여기 있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 문자 추상을 그 전시한 전시실인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그 민족들의 갈등, 또는 빈부의 갈등, 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 한자를 갖고 그런 이념도 다르고 갈등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걸 하나로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당시에 아름다운 동행이다 해가지고 큰 제목을 붙이고, 한 글자를 갖고 아름동행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자 한 작품들인데, 저는 서예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획이라고 하는 그런 선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는 회화를 표현할 때 어떤 요소를 가미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서예와 또는 그 물감이라고 하는 그 회화를 같이 접목시켜서 나타난 작품이 반서반화다. 반은 서예고 반은 회화다. 횟수로는 한 12년, 지금까지 발표한 걸로 보면은 약 10년에 걸쳐서 한 4종류의 글자를 갖고 지금까지 작품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2월에 폐교됐어요. 원래는 제 모교인데 옛 이름이 강후초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한 1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폐교되는데, 제가 이 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동네에서 자라났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강화에는 이렇다 할 미술관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술관으로 한 1년 정도 하고 군에다가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에서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 이제 시나 군에서도 많이 그 의식 개선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터를 시에서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만 앞으로 사면은 이제 시나 군에서 이거를 새로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건지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도 다 바뀌고 또 군수님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무슨 계획을 갖고 새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